안녕하세요. GTR이라입니다. 오늘은 ESPN의 브래드포드 둘리틀 기자가 12월 22일에 올렸던 카를로스 코레아와 트레버 스토리와 궁합이 맞는 팀들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2022 시즌을 앞두고 현재 FA 시장에 남아있는 최고의 유격수로는 카를로스 코레아와 트레버 스토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린도우와 매추와의 3억 4,100만 달러의 계약에 이어서 이번 FA 시장에서 마커스 세미언, 코리 시거, 하비에 바에즈 등이 초대형급 계약에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FA 시장에 남은 카를로스 코레아와 트레버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팀들은 곧 CBA가 결정되자마자 이들의 영입을 놓고 경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많은 구단들은 유격수를 포함해서 내야진의 보강을 원하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유격수를 뛴다는 것은 곧 내야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텍사스가 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세미언과 시거를 데려가면서 키스톤 컴비네이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이 두 선수에 대한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갈 듯합니다. 그럼 먼저 코레아와 스토리를 비교해보죠. 코레아는 스토리보다 2살이 어릴 뿐만 아니라 이번 FA 시장에서의 탑 티어급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코레아는 스토리보다 1년 먼저 메이저에 데뷔를 했는데도 총 7경기밖에 더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코레아의 문제점이 바로 부상인데 그래도 공수에서의 능력면에서는 스토리를 압도한다고 봐야겠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측했던 코레아의 계약 액수는 약 10년 3억 달러 이상을, 스토리의 경우는 5년 약 1억 2,500만 달러 선을 예상했지만 럭아웃이 끝나고 나면 이 액수들도 어느 정도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기억되는 칼 리켄 주니어와 코레아의 26살 때까지의 메이저 기록을 비교해보면 경기 수를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칼 리켄 주니어와 대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선수들을 놓고 보면 팀들이 코레아를 우선적으로 영입 대상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코레아의 부상 경력과 계약 총액이 결국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어느 선수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코레아가 먼저 사인을 하게 되면 그만큼 스토리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서 스토리의 경우는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린도어의 10년 3억 4,100만 달러와 코리 시거의 10년 3억 2,500만 달러의 계약을 놓고 볼 때 코레아는 얼마에 계약할 수 있을까요? 코레아의 나이와 경력을 놓고 보면 저 두 선수의 계약금에 비해 훨씬 더 좋은 계약을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 트라웃의 12년 4억 2,650만 달러나 무키 배츠의 12년 3억 6,500만 달러의 버금가는 계약도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이번 시즌 두 선수가 원하는 장기 계약에 실패를 한다면 일단 단기 계약으로 연봉 액수를 높이고 FA 시장에 다시 나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코레아의 경우는 이제 27밖에 안 됐고 스토리의 경우는 지난 시즌 마커스 세미언의 경험을 통해서 내년 시즌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떤 팀들이 저 두 선수들을 원하고 또 현실적으로 영입이 가능할까요? 럭아웃이 되기 전까지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현재 최강의 키스톤 컴비네이션으로는 마커스 세미언과 코리 시거가 있는 텍사스는 제외를 해야겠죠. 먼저 토론토를 보면 세미언의 이탈로 공백이 생긴 내야진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 이 두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없을 수 없을 겁니다. 현재 팀의 미래 유격수의 보 비셋이 거의 정해진 상태입니다만 코레아를 영입한다면 비셋을 2루나 3루로 이동시킬 수 있겠는데 사실 팀이 왜 그렇게 비셋을 유격수로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코레아의 영입으로 비셋을 2루나 3루로 이동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토리의 경우는 유격수로서의 수비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2루나 3루 수로의 보직 변경이 유력해 보이고요. 윈나우를 생각하는 토론토에서의 슈퍼스타급 내야수의 영입은 꼭 필요한데 만약에 코레아를 영입할 수만 있다면 텍사스의 세미언과 시거를 능가할 키스톤 컴비네이션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브 코엔의 뉴욕 매치가 이번 FA 시장에서 크게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엔의 매치를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는 딜에서 제외를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린도와 장기 계약을 제외하고도 로빈슨 카노와의 계약이 23 시즌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코레아보다는 스토리와의 단기 계약이 더 가능해 보이기는 한데 역시 코엔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또 다른 뉴욕팀인 양키스는 코레아가 갈 수 있는 최상의 팀인데 문제는 역시 계약 기간과 돈이겠죠. 하지만 월드 시리즈에 목이 마른 양키스가 코레아와 같은 프리미엄급 선수를 패스한다는 것 역시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내야진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름 없는 선수들의 영입은 곧 뉴욕 팬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슈퍼스타의 영입이 꼭 필요한 양키스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레아의 가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이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생각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부자팀인 양키스가 무조건 데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LA 다저스의 경우는 휴스턴과의 월드 시리즈에서 코레아의 역할이 걸린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팀이 이기면 금방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현재 팀은 주요 선수들의 팀 이탈이 많은 상태인데다가 벨린저를 포함해 많은 선수들의 내년 시즌 성적 또한 불투명한 상태라 코레아와 같은 슈퍼스타의 영입은 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다저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로 코레아를 빼고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 107승을 기록했지만 다저스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3대2로 패하면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연봉 지출액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자이언츠로서는 슈퍼스타급 선수의 영입으로 라이벌인 다저스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코레아와 같은 프리미어급 선수의 영입이 꼭 필요합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이미 하비에 바에즈와 사인을 해서 코레아를 잊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리빌딩이 끝난 디트로이트가 이번 FA 시장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영입을 볼 때 힌치 감독과의 인연이 있는 코레아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네요. 이루스로 바에즈의 보직을 변경하면 코레아의 영입도 가능하고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키스턴 컴비네이션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내년 시즌 내셔널리그 동부에서 매추와 애틀란타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내야진의 보강이 필수인 필라델피아로서 코레아나 스토리의 영입은 필수인데 현재 필라델피아의 팀 연봉을 고려해 볼 때 장기 계약을 원하는 코레아보다는 단기 계약으로 스토리를 영입하는 게 나아 보이네요. 특히 지난 시즌 리그 MVP와 사이 영상급의 투수를 보유한 팀으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올렸던 팀이기 때문에 내야진의 보강이 최우선 과제로 보여지고요. 워싱턴은 지난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구단의 고액 연봉 선수들 셔저, 터너, 슈와버 등을 트레이드하면서 하우스 클리닝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리빌딩 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후안 소토를 앞세운 워싱턴이 이번 FA 시장을 통해서 주요 선수들만 영입을 잘 한다면 바로 컨텐더 팀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소토와의 재계약 문제 외에는 팀 연봉과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는 워싱턴으로서 코레아나 스토리를 영입한다면 팀의 전략이 곧바로 증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즌 내셔널리그 동부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만큼 꽤 치열해질 것 같아 보이네요. 보스턴의 경우는 여러 번 보가츠의 계약 문제와 이루스로의 보직 변경을 말씀드렸던 관계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코레아가 비싸게 생각된다면 스토리와의 계약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이번 FA 시장을 통해서 보면 디트로이트와 텍사스와 함께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한 팀인데요. 현재 선발 투수 유망주들이 많은 마이애미 같은 경우 젊지만 메이저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코레아와 같은 리더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마이애미가 설마 그런 돈을 쓸까 하고 생각도 들지만 전 구단주들이 지안카를로 스탠튼과의 3억 2,500만 달러의 계약을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팀들로 타선이 약한 시애틀의 경우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스토리에게 관심을 일찍부터 보이고 있는 상태라 럭아웃이 끝나고 스토리와의 단기 계약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역시 경쟁이 얼마나 심하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역시 내야와 타선의 보강이 필요한데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스토리를 영입한다면 현재 있는 이루수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의 경우는 현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프레디 프리먼과의 재계약인데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코레아 영입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팀의 유격수 수완슨의 타력도 타력이지만 곧 FA로 풀릴 것이기 때문에 코레아나 스토리의 영입이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리버티 미디어가 고액의 FA 선수에게 투자를 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오늘은 현재 FA 시장에 남아있는 이번 시즌 최고의 FA 선수인 카를로스 코레아와 트레버 스토리와 계약 가능한 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코레아 같은 경우는 부상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늘 이야기하듯이 FA 시장에서 랭킹 1위 선수를 그냥 놔두는 일은 거의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누군가가 분명히 거액을 들여서 데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